모종의 사건으로 국정원에 의해 연행되는 한지혁. 하지만 밟아. 대체 한지혁의 과실은 몇 대 몇 아니, 대체 그에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난 이야기의 마지막, 수연이라고 단둥 비상 연락을 최종으로 받은 요원이 했어요. 사실 서수연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지혁. 그 충격과 배신에 트위스트를 주는 한지혁. 한지영, 한지영, 뭐 하는 짓이야? 이춘길 알지? 무슨 소리야 갑자기? 누구 짓이야? 정신 차려. 누구 짓이야? 말해! 자녀 탄약과 약실을 확인한 결과 불행히 총격은 꿈이었죠. 일어났어요? 나 여기 어떻게 왔어? 직원들한테 업혀서 왔어요. 서수연 팀장님 방에서 쓰러져서요. 총격은 꿈이었지만 서수연 폭행건은 꿈이 아니었죠. 수연이 어떻게 됐어? 서 팀장님은 그냥 넘어가자고 했지만 이건 난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보고해. 그런 일 저지르고 기억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나중에 천천히 할게. 아 그리고 약 좀 처방해줘.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은 무리예요. 그렇게 그럼. 그거 알아요? 매년 그날만 다가오면 증상이 심해졌던 거. 그날이 언제야? 내 머릿속엔 지옥에가 있다고. 이후 민망하게 서수연과 우연히 만나는데 선명하게 보이는 목에 빨간 자국들. 안 그래도 지금 보러 가던 중이었는데 이거 혹시 미안한 표정인가? 사실 아까 좀 당황했어. 갑자기 그렇게 나와서. 괜찮은 거 맞지? 도청을 들은 뒤부터 이상하게 상냥한 서수연. 지혁은 아까의 행동과 말들을 사과해보지만 미안해, 사과할게. 너 아까 벽으로 날 밀치다가 그냥 쓰러졌어. 무슨 소리를 했다는 거야? 응? 아무 소리도 안 했다고? 이춘길 알지? 누구 짓이야? 뭘 좀 물어보려고 했었어. 뭔데 그게? 그 순간 서수연에게 한 통화가 오는데 흥미롭게도 이인환 차장이 왜? 얘기해봐. 아니야, 아무것도. 다른 게 더 궁금해졌거든. 약속 장소에 나온 건 다른 사람들이었어. 현재로선 단둥 비상 연락건과 갑작스런 이인환 차장과 연락 등을 생각했을 때 지혁은 서수연이 범인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한편 국정원에선 탈북자 문제가 불거지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정기선 기자라고. 당 고위직이었던 남편을 따라서 탈북했어요. 평양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경력으로 대국일보에 입사했고요. 정기선은 기자 신분을 이용해 북한에 수차례 드나들고 북한 보위부에게 수만 명의 탈북자 신상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촌 동생의 증언까지 포함해서요. 수고스럽겠지만 여기 있는 증거들이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건 없는지 잘 좀 살펴봐 주세요. 그 시각 서수연의 집을 수색하러 온 한지혁. 그런데 처방전 없이 약물을 복용 중이었던 서수연. 내부에서 상담 몇 번 받은 거 말고는 따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더라. 그리고 연인이 찍은 듯한 한 컷. 그들이 온다. 급작스럽게 시작된 서수연과의 숨바꼭질. 그때 집안 곳곳에 퍼지는 사과폰의 진동 소리. 뭐지? 어디로 간 거지? 네, 차장님. 아닙니다.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진 뒤에는 날짜가 있었는데 이 날짜는 바로 경석이가 팀으로 오기 훨씬 전이야. 이 사진을 서수연이 경석과 만나기 전 사진으로 추측한 것이죠. 선배, 알아봤는데 우울증에 불면증까지 겹친 상태인데도 절대 진료 기록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수연이가 왜 그런 상태가 된 거냐고요. 그쪽 회사요. 제발 자세히 말해줘. 기억이 안 나. 다른 외부적인 요인은 없었습니까?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건 모두 그쪽 회사예요.
한편 정기선의 사촌 정원이를 만나려는 유재희. 정은희 씨? 하지만 정원이는 약물 과다 사용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은희 씨! 정은희 씨! 정은희가 자살한 거 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요. 그래. 한번 해봐. 오잉? 웬일로 유재희의 억지를 허락해줍니다. 1년 전 명단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중국에서 활동하던 블랙 요원들은 대부분 체포되거나 국외 추방됐어. 하지만 출입경 기록이 발급된 날짜는 3개월 전. 최근까지도 활동했단 소리야. 그리하여 혼자 살아남은 요원 장천우를 발견합니다. 이 사람밖에 없어. 장천우, 그는 선양에서 활동한 요원이지만 한지혁이 모를 만큼 은밀한 요원이죠. 근데 이 사람 경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부여한 위장 신분만 4개에다가 지폐나 여권, 신분증 같은 걸 위조하는 일들을 해왔던 것 같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엘리트 블랙 요원 장천우의 정체는 바로 의사생활을 끝마치고 찌리는 복근으로 위장한 도제학을 닮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있는 벨라니 사진.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이거... 한편 장천우는 스테이크를 썰며 누군가를 관찰하는데 한지혁쇼? 好久不见，兄弟。 그리고 한지혁에 걸려는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 하지만 아무 말도 없이 끊는 상대. 벌써 세 번째야. 5시, 2시, 4시, 5월 24일. 매년 그날만 다가오면 증상이 심해졌던 거. 한지혁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때마침 강필호 국장은 한지혁의 과거를 캐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하는데요. 뉴욕 한인 교수 부부 살인 사건이라고. 맨해튼 자택에서 지역이 양친이 살해당한 사건.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은 미제 사건입니다. 당시 한국 나이로 10살이었던 지역인 사건 발생 후 주말 휴일이 지나고 나서야 발견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3일 동안 부모 사체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뭐야? 그때 내린 진단명이 공교롭게도 디소시티브 암네시아, 해리성 기억 장애였습니다. 부모가 살해당했던 기억이 머릿속에서 지워진 겁니다. 정말로 자넨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몰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는 자넨 전혀 모르고 있었어? 차장님, 그건 결국 자넨 하나 다를 게 없어. 목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지. 지혁이가 모든 기억을 되찾은 후에도 우리 쪽에 서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자네가 말하는 그 우리에 나도 포함되는 거야? 결국 모든 걸 알고 있던 상관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던 한지혁. 한편 지혁은 추모공원에 있던 USB 내용을 확인하는데 그리고 그 안엔 어떤 남자의 등이 보였습니다. 찍은 시점이 작년 3월 3일이에요. 기종은 일제 고성능 카메라인데 우리가 필드에서 쓰는 것과 비슷한 기종이고요. 그렇게 제2의 힘을 빌려 사진을 조사한 결과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상황과 증거. 작년 3월 3일이면 선양으로 건너간 지 사흘 후야. 그렇다면 저 사진은 아니나 다를까 사진의 정체는 바로 장천우였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좁혀지는 용의자 리스트. 아니, 아직은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어. 뭐 드라마니까 하필 때마침 정기선의 창안시 출입경 기록 원본 확인 팩스가 도착하는데요. 창안시 공안국에서 발행한 공식 서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실을 한지혁에게 알리려는 찰나 서수연과 만납니다. 아, 숨기면 더 이상하잖아. 그건 뭐야? 창안시 공안국에서 온 공문입니다. 정기선이 북에 드나들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사촌 동생이 갑자기 죽은 것도 그렇고 분명히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혹시 이거 알고 있는 사람 있어? 하지만 공안국 공문을 묻으려는 서수연. 장천우 때문인가요? 어떻게 그 이름을 알지? 정기선의 출입경 기록을 조작한 게 장천우 맞죠? 그만해. 그 사람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그만 가봐. 수고 많았어. 하지만 공안국 공문을 알리지 말라는 상관의 말을 개무시로 보답하는 유재희. 출입경 기록 조작된 거 맞아요. 장천우가 그런 것도 확실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 봤던 햄버거 가게 있죠? 네, 거기서 봐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유재희. 거기에 날마다 심해지는 현기증.
어디야? 주차장에 도망치는 듯한 차량과 유재희의 널브러진 물품들이 보였습니다. 상황 파악 완료. 차량 추격신 온! 그때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오랜만이에요. 장천우지. 좋네요 그 이름. 이렇게 다시 들으니까. 예전에 당신은 한 자루의 칼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 너무 성급하고 위태로워 보여요. 동료가 타고 있다는 사실 따윈 상관없죠.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한 지역의 신경을 긁으며 더욱더 위태롭게 만드는 장천우. 사실 저 운전자는 정체 모를 어떤 요원이었고 자신의 뒤를 한번 돌아봐요. 유재희 또한 검은 차량이 아닌 한 지역의 차 트렁크에 있었습니다. 안전장치도 없이 펌퍼카 안에서 유지 이봐. 한 지역은 장천우의 손에 노란한 것이었죠. 어딨어 대답해. 당신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당신이 지금 하려는 일 여기서 그만 멈춰요. 난 단지 그 말을 전하러 온 겁니다. 넌 그런 분노가 아니라 미안함부터 느꼈어야 돼. 한 지역, 당신은 대체 어떤 원한 길을 걸어오신 겁니까?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대요. 제가 은근히 통뼈거든요. 근데 선배는 괜찮으세요? 먼저 들어가 있어. 연락할게. 주먹으로 하는 대화 외에는 영 소질이 없는 지역적. 선배, 나야. 지금 좀 볼 수 있을까? 마침 나도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상하게 상냥한 서수연의 오글 모먼트. 지혁아, 경석이와 만나기 전에 큰 빚을 졌던 사람이 있었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받게 됐었고, 혹시 장천우야? 난 난 다음에 뭔데? 그렇게 어떠한 비밀을 말하려는 순간 총에 맞고 쓰러지며 다음 화 시청률을 견인하려는 수연. 지혁아, 저 멀리에서 딱 봐도 의심스러운 인물이 지나갑니다. 절대 믿어서는 안 돼. 다 믿지 말라면 뭘 믿으란 거야. 결국 유일한 증인으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한지혁. 한지혁 씨,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아까 분명히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CCTV 다시 돌려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다시 CCTV 화면을 보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서수연에게 총을 쏜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인 It's me! 한지혁! 한편 수연을 죽인 것이 자신의 행동인지 구별조차 되지 않고 기억 또한 없어 답답할 뿐인 한지혁. 그를 국정원으로 연행하기 위해 강필과 직접 인솔을 맞는데 서수연이 쓰러지기 전 했던 그 말. 지혁은 수연이 한 말의 뜻을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국장님 좀 이상한데요? 왜 이상하냐면 지혁이 진실 규명을 위해 탈출을 시도했기 때문이죠. 누가 봐도 한지혁이랑 한패인 표정인데? 하지만 공교롭게 사고의 충격으로 기억의 조각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탈출하던 강필호에게
고막얼얼한 위협 사격 놓고 한마디를 던지는데 제가 정말 수연이 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방금 국장도 막 쏴대는데 팀장은 더 쉽지 않을까? 난 넘어져 이를 수는 없다. 끝까지 아무것도 묻질 않으시네요. 지역은 그나마 가장 믿었던 강필우가 자신을 범인으로 보고 있다는 이 상황이 너무도 절망스럽습니다. 한 발 남겨뒀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도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이걸로 제 머리통을 날려주십시오. 지역은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상사 강필우를 떠납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강필우의 돌발 행동. 응? 뭐지? 혹시 지혁이가 강 국장한테 총을 쏜 건 들으셨습니까? 강필우 국장이 자신의 어깨에 총을 쏘고 지역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죠. 정말로 지혁이가 강 국장을 쐈을 거라고 생각하나? 하지만 강 국장의 본성을 아는 도진숙은 의심을 합니다. 그거는 아니야, 됐어. 그냥 물어본 거야. 뭐 하세요? 위에서 정기성 관련 자료 전부 다 파기하란다. 왜요? 왜긴 왜겠어? 뭐 사건 정리하는 거겠지? 아니 잡으려고 난리칠 때 언제고 갑자기 파기? 내부의 배신자가 또? 한편 꿀퇴근 중이던 유재희에게 깜짝 서프라이즈 깍꿍 불쑥 방문하는 지역. 선배! 조용한 데로 가. 그리고 천하의 한지역도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을 겪고 피곤해서 졸도합니다. 그렇게 유재희의 간호를 받던 한지역은 대뜸 유재희를 기습하더니 갑자기 뻘소리를 합니다. 네 점수는 뭐야?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 방 안에 있는 게 뭔지 설명해봐. 지금 설명을 들어야 할 건 선배가 아니라 바로 저라고요. 묻는 말에 대답해 오사. 아파요. 제이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요원이 되었는지 한지역에게 접근한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실종되셨어요. 선배랑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어요. 아빠도 선양에서 실종되셨거든요. 임무를 수행하시다가 이제 제 차례예요. 서수연 팀장님 아니죠? 수연이를 쏜 게 제가 맞는지 왜 묻지 않으시는 겁니까? 겨우 2개월 같이 일한 요원조차 지역을 믿는데 나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지? 수년을 같이 일했던 상사는 자신을 믿지 않는 상황이. 내가 수연이를 쏜 게 이미 CCTV에 다 찍혀 있다고. 저는 지금 선배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들게 합니다. 모든 게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희미해. 어떤 게 진짜 나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 뭐라도 기억나는 거 없어요? 그때 그 현장에서 누군가를 본 것 같아. 일단 그 사람만 찾으면 뭐라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와 18도. 그는 현재 상당히 깊은 상처로 이동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유재희가 상처를 봉합해줍니다. 그저 초인인 줄 알았던 한지역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읍스. 수연아 기억하고 있어. 그때 그 약속. 심지어 서수연과의 약속도 절대 잊지 않는 모습. 한편 국정원에선 탄약 반응 분석이 나왔는데 사건 직후 지혁이 손과 옷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탄약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서 팀장한테서 나온 총알의 강선 흔적을 분석한 결과 지혁이 총과는 일치하지 않는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지역이 아닌 다른 사람의 총에 맞았다는 소리죠. 보고만 계실 겁니까? 누구 하나 쓰러질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이 확실한 보고서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기회를 엿보려는 도진숙 차장. 한편 사건 당일 주변 CCTV 기록들을 훑어보는 한과 제이. 그리고 마침 그 당시 보았던 용의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유재희의 자리엔 의문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데 이거 내부 프로젝트 번호인데? 결국 CCTV에 대한 실마리를 찾은 유재희. 이것은 딥페이크였죠. 한편 또다시 유재희의 미친 정보력으로 용의자를 발견합니다. 6년 전에 입국한 탈북자예요. 군 출신이고 특수 8군단 특무상사로 제대했어요. 같이 입국했던 사촌 형이 인천에서 식당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거기 주소라도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미행을 알고 있던 남자는 오히려 한지역을 기습합니다. 야 이 자식아, 지상 최강의 요원이 쉬워 보이냐? 누구야? 누구 지시로 그런 거야?
지옥에 나가라. 다행히 놈의 핸드폰에서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합니다. 다음 타깃은 정기선.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정기선이 다음 타깃이었던 것 같아. 그럼 이 문자를 보낸 건 JCW? 장천호. 그럼 서 팀장님을 그렇게 만든 것도 장천우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아마도. 그렇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정기선 기자가 다니던 그 신문사를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알겠어. 그렇게 해봐. 그 후 한 지역은 딥페이크 프로젝트 전 연구원 배종수를 만나러 갑니다. 국정원에서 하던 프로젝트가 엎어지고 나서 그쪽에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프로젝트 중단 후 모 회사에서 딥페이크 기술자로 배종수를 섭외. 온갖 범죄에 관련된 영상들을 딥페이크로 편집했죠. 거기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딥페이크로 영상을 조작하는 툴을 개발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직접 영상을 조작하는 일까지 손을 댔고요.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추적된 영상을 보면 구별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정기선이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탈북자들을 취재하고 다녔다고 했어요. 어쩌면 이번 사건의 본질일지도 몰라. 점점 가까워지는 장천우, 정기순. 내부의 적에 대한 실마리들. 서 팀장님, 우리 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그쪽 회사에서 곤란한 일이 좀 있었나 봐요. 마침 그 신문사를 담당하던 우리 쪽 아이오를 통해서 강피로 국장님을 소개받았나 봐요. 응? 우리 쪽으로 이직하게 된 서수연이 총 맞기 전에 말했던 빚진 사람이 강피로? 이대로 정기선이 풀려나게 되면 장천우한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말 텐데 우리가 먼저 정기선을 확보해야지. 어떻게 해요? 있어. 방법이. 그렇게 한 지역에 뭐 아니면 미친 도박이 시작됩니다. 그래. 지혁아, 나다. 지금 그쪽에 있는 정기선 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본론부터 화끈하게 꺼내는데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곧바로 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정기선만 나오는 조건입니다. 요원이 한 명이라도 보이면 이 약속 먹던 걸로 알겠습니다. 일단 상부와 논의를 해보. 요원 짜밥이 있지 신속한결하게 협상 후 연결 해제. 여기 알파. 상황 이상 없음. 그렇게 저격수까지 배치한 역대급 한지역 포획 앤 사살 작전이 펼쳐집니다. 모기가 많았나? 하지만 상대는 암습, 급수부대가 한지역. CCTV로 모든 걸 지켜보려고 할 거야. 그럼 정기선한텐 어떻게 접근하죠? 공영 CCTV망에 침투해 들어갈 수만 있다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했어. 그 딥페이크란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알파. 목표물 조준 완료. 베타. 목표물 조준 완료. 하지만 국장은 발포 요청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한지역이 아닌 서수연이 있었기 때문이죠. 잠시 대기. 여기 알파. 종달새 확인했다. 현재 CCTV로 보고 있는 사람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서수연 얼굴에 한지역을, 저격수는 한지역 그 자체를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서 팀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셨습니까? 저역팀에서 확인했다고 하니까 어서 발포 명령 내리시죠. 마지막 양심의 가책, 죄책감으로 인해 분명 한지역이란 걸 알지만 서수연의 얼굴을 한 그를 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알파. 지금 종달새 백합 3시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한다. 발포 명령 바란다. 결국 국장의 감정을 꿰뚫고 있던 한지역의 승리. 저기 지하들 누구 없어? 8번조 대기 중입니다. 지금 당장 출동시켜. 사살해도 상관없다고 해. 그렇게 전기선을 확보 후 모든 포위망을 뚫고 도망치는 한지역. 일본을 퇴사하기 직전까지 기사를 준비하고 계셨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국정원 퇴직자들로 구성된 사조직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상무에. 상무에. 놀랄 일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놀라운 내용의 제보를 받게 됐어요. 1년 전에 중국에서 요원 명단이 유출된 사건이요. 그 사건을 배후에서 주도한 게 그 상무의 단체라는 제보였어요. 이제야 밝혀지는 진실들. 명단 유출 사건 당시에 현장에 있었다는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어요. 언제였습니까 그게? 대략 6개월 전쯤이요. 명단 유출 사건 터졌을 때 블랙 요원으로는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그래, 그 녀석이 범인이었어. 그 녀석은 바로
그리고 활약 전문가 유재희의 또 다른 활약. 다른 게 아니라 그때 부탁하신 사진 파일 있잖아요. 그거 암호화되어 있는 걸 풀었더니 다른 사진 파일이 하나 더 나왔대요. 암호화된 파일의 사진은 바로 장천호와 함께 있는 의문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상무에겠죠? 그렇게 바로 정기선을 미끼로 장천호에게 협상을 신청합니다. 정기선은요? 여기 없어. 이건 약속과 다른 것 같은데요.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여기까지 왔을 것 같아. 답을 가지고 나왔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선은 기자회견을 할 거야.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1년 전 국정원 요원 명단 유출 사건에 상무회란 조직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폭로할 거야. 증거도 없는 그딴 헛소리를 누가 믿어준답니까? 명단 유출 사건이 있고 나서 제보가 있었다고 들었어. 장천호, 너잖아. 그 제보자. 이건 어때? 그렇게 등장한 장천호의 멘탈을 부실 첫 아이템. 이 사진을 보자마자 직감했지.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현장이라는 걸. 이거 실망이 크네요. 그깟 사진 한 장으로 대체 뭘 증명한다는 거죠?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의심을 내가 아닌 상무회가 하게 된다면 어떨까? 장천호 멘탈 부식의 두 번째 아이템. 정기선이 기자회견에서 사건 현장에 있던 내부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할 거야. 상무회가 네가 제보자라는 걸 알아내는 건 시간 문제란 소리야.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찍힌 CCTV 원본 영상. 그게 다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정체. 이 사람 황모술과 연관된 자지. 이 사람이 백모사인가? 나도 아는 게 없어. 한때 국정원 소속이었다는 거 말고는. 이 정도면 서로 거래는 끝난 것 같은데. 수연이한테는 왜 그랬어? 안돼, 그건 급발진 포인트야. 역시 서수연과는 깊은 관계였던 것 같군요. 왜? 너도 가책이란 걸 느껴? 난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어. 막으려고 했다고? 그냥 보고 있었던 거 아니고? 멋대로 짓거리지 마. 넌 네가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거야. 진실을 직시할 용기조차 없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기억이 안 난다고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 과거가 다시 살아나서 네 목을 물어뜯을 테니까. 뭔가 다음화를 예고한 의미심장한 말만 하고 들어간 싱거운 남자 장천호. 찾았어. CCTV 원본 영상. 네? 정말요? 방금 전에 병원에 나가 있는 동기한테 들었는데 서 팀장님 의식 회복했대요. 그렇게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리에 너무 기뻐서 곧바로 달려가는 한지혁. 하지만 서수연은 없고 한지혁을 겨냥하고 있는 국정원 요원들. 흔들어! 그런데 그 시각 유재인은 원본 파일을 확인 후 삭제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수연이 어디로 빼돌렸습니까? 수연은 죽었다. 몇 시간 전에. 이건 명백한 도발 행위입니다. 이제 지겹지 않아요? 그놈의 음모론. 제가 책임지고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저한테 별도로 이 사건을 맡기시는 이유는요? 저쪽에서 자네를 노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진실에 근접했다는 뜻이니까. 혹시 이 사람이 상무의 수장은 아닐까요? 기억 말이야. 혹시 돌아온 거야?